한미 동맹이 9월 하순 단 8일 동안에 무려 4차례나 위기에 처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한국 정부가 겁없이 미국을 무시한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 8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얼굴에 4번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은 호쾌하게 침을 뱉고 밟아주고 그냥 걷어차고 끝이 났는가? 그럴 형편이 아니죠. 그러니 이런 일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즉시 응징을 당했습니다. 즉시 응징을 당하면서도 또 하고 또 하고 매번 이런 행동을 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맞고도 또 침을 뱉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 결국 이게 왜 반복되는가? 좀 길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한국 정부가 늘 그러했고 지금 이게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졸부 한국이 미국을 모욕하는 거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게 졸부근성 때문이다. 품위도 없고 기본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단지 현금만 좀 있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다발을 흔드는 모습 이것으로 단 하나로 표현을 했었던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바로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 이거는 우방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런 한국을 졸부근성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한국을 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의 모든 자신감의 근원인 돈을 뺏는 거다. 돈을 뺏는 방법은 많을 겁니다. 돈 가치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은 돈을 버는 길을 막든지 자기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하든지 아무튼 한국에게서 세계 각국이 지금 바라는 것은 친구로서의 우정도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같은 기억할 만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금입니다. 한류가 어떻다 하는 것도 그게 문화로서 그런 게 아니고 역시 우리도 저런 게 있어서 돈 좀 벌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미국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랬는데 8일 만에 4번이나 그랬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큰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사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 날짜로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그것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사장이 되겠죠. 그쪽에서 주최한 거니까. 그 행사장에서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 하는 게 이 뉴스의 그 제목입니다. 뭐 그렇게 나왔죠. 한 마이크 이러면서. 자, 이거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들었을 때 to say 이 부분을 봅시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쭉 팔려서 어떻게 하나. 자, 이게 음성으로 나온 영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처음에는 소음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그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한 양쪽에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양쪽에서 영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좀 속도가 다르고 또 강약이 다르고 한 것도 있는데 원본과 같이 대조해 가면서 들으면 나오는 게 소리로는 일단 이거다. 이게 또 가장 먼저 나온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자로서 이제 뉴스가 됐을 때 문자로서 보도된 거, to write 이 부분입니다. 문자로는 비속어라는 부분을 숨겼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X 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뉴스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명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가 열 몇 시간이 지나서인데 처음에는 국회라고 하는 거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XX들, 이 새끼들, 자, 이 부분은 인정을 한 것이죠. 13시간인가 그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홍보수석 차원에서. 다만 국회가 의회가 아니다. 미국 의회를 가리킨다면 의회라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주변에 있는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깨지긴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의회라는 말을 막 남발하고, 그런데 지난 리마연 방송을 봐도 알듯이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이쪽에서는 계속 한국 국회를 거꾸로 의회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국회라고 쓴 것을 뭐 특별히 잘 썼다. 이게 이제 한국을 가리킨다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당연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회는 국회라 하고 미국은 미국 의회라고 한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국회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한국 국회다. 라는 논거는 힘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발언한 기록에 의해서. 아무튼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건 좀 나중인데 이 XX라는 것을 비속어다 해서 이렇게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훨씬 날짜가 지난 후에는 이거 우리 비속어 안 썼다. 이 사람들이라고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라는 거를 부정한 그 이후 시간 순서로는 바로 아니다 한 것이 바로 이 바이든이라는 부분을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날림은 이렇게 했다.
이게 국회의원들 그리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텐데 특히 이 문이라고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출신이어서 그래서 서울 고유의 사투리를 써서 문이라고 썼다. 면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럽지만 이 음성으로 투세이 부분의 자료로 들어보면 문이라는 말은 오히려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해주면, 날림은 이거를 이렇게 이중으로 맞춰놨는데 분명히 해주면에서는 면이라고 하고 날리문에서는 서울이 고향이어서 문이라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좀 통일성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은 뭐 괜찮다 표준어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얼굴 체면 이런 뜻으로 우리 한국의 표준어로서 이거는 얼마든지 통용되는 말이라는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그러니까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확한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한국 내의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한국 내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한마이크 윤석열 대통령이 상소리를 했다, 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있었다 없었다 뉴욕에서 어떠했다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국 내에서의 논란. 다시 말해서 이게 뭐 MBC의 잘못이다. 아니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갖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는 이 한국 내의 논란에 미국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의 일에 대해서 없던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하겠죠. 현재 이 문제는 밖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 일반 대중의 인식은 어떠하며 세계의 인식은 어떠한가? 뭐 사람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두루 그건 그렇대 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이거 다 알고 있다. 이거 뉴스로도 나왔죠. 무슨 뜻이냐?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스러운 욕을 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언론 매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이크 사고, 그 사고 친 거 사실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 전혀 그런 일 없었다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본인은 기억에 없다. 이게 흔히 그 피의자 피고인이 단골로 쓰는 말인데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밖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했다. 아마 지금처럼 그냥 가면 그러고는 아니라고 한국인들만 쥐잡듯이 잡고 있다. 이렇게 아마 굳어져서 그런 기록으로
남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걸 또 계속 끌어안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한 이번 이야기 중에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직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폄하하는, 이게 또 공식 브리핑에서 나왔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9월 27일 국방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신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 이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좀 이야기해달라 이러니까 국방부에서 짐짓 못 들은 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을 무시할 때, 아, 기억에 없는데 누구시더라, 이런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그거 좀 못 들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니까, 뭐 에이브럼스 사령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 사람 이야기인 건가요? 뭐 이런 분위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국방부 말이 이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하시다가 전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듯이 그 사람 여기에서 청소하다가,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무드. 그런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에 있을 때 그의 그 법적인 지위, 혹은 그의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인식이 이런 취급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엄청나게 짓밟은 거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야기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입장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그런 사람들 떠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못할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브루스 에이브럼스, 이 군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미국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현재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초청되고 인터뷰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신뢰할 만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한국 국방부의 태도는 설명이 필요 없는 무시, 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국에서 미국을 무시하는, 그래 왜 그런가?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은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계승한 윤석열,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 연속된 두 정권, 여기서 이제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여기에 와 있는 유엔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오래전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이게 성사될 경우에, 종전선언이 성사되면 이게 2022년 5월에까지 악착같이 성사시키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정전협정의 의미가 퇴색한다. 그러면 유엔사도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유엔사라고 하는 거, 그거 철수해라 소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2021년 12월 28일 뉴시스 보도입니다. 새 작계,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국군에 우선적으로 맡긴다 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쟁 발발 시 김정은이가 남침을 할 때, 아니면 중국하고 같이 러시아하고 누구든 우리에게 쳐내려 오면 한국 방어는, 1차 방어는 한국군에게 맡긴다. 그런 다음에 미군이 증원된다. 이야기했죠, 리마연에서. 한국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 다만 전쟁 나고 여기 폭탄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군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미 알고 합의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한미군 지상군을 줄인다. 그리고 해군과 공군을 증편한다. 여기에 유의할 것이, 해군과 공군은 지금 늘어났습니까? 이게 늘어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하나가 문제고, 전문가들은 이거 늘리지 않고 그냥 늘리겠다 하면서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갈 거다. 그러면 지상군만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유사시에 한국에 투입될 미군, 이름은 주한미군입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들이 증편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대만 유사시에 대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줄어든 지상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또 대만으로 빠지고 나면 일본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옮겨놓고 여전히 소속은 주한미군으로 간다.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21년 12월 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재편성을 하게 되면 전시작전권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 전시작전권 찾아오겠다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자동 달성된다 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상군이 줄어들게 되고 전시작전권의 의미가 없어지면 한미연합사령부, 그게 왜 필요하냐. 이제 주된 것이 여기에 증파될 때, 그때 한미연합사령부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위상도 약화되고 의미가 없어진다. 한미연합사령부 이제 없애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 하다. 전시작전권은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들의 그 목표가 착착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2021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2021년 12월 초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새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상황은 문재인이 정해놔 버린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을 계승한 윤석열로서는 이제 주한미군도 필요 없고 한미연합사, 유엔사, 이런 유엔도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게 납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미국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민간인 하면서 그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다. 이렇게 했던, 그걸 국방부 브리핑에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리스 부통령의 동선을 노출한 사건입니다. 김정은이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위협을 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사전 폭로를 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평가는 바로 이것으로, 그 DMZ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해리스 부통령을 적의 표적이 되도록 노출시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그 뒤에 목적이 이거다 하고들 말을 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 것을 일정에서 빼게, 제고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국무총리 한두 번 해본 사람이냐, 처음이어서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대통령은 가서 쉬시고 책임 총리로서 모든 걸 맡아서 하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우리는 한덕수 총리를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여기에 대한 해명과 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기세 좋게,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 위험한 짓을 한 것, 그게 어떤 효과를 발생했는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백악관을 허둥지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널리 보도하지 않았죠. 특히 보수 쪽이다, 또 여당의 우호적이다 하는 데서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밖에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게 이렇게 나온 뉴스입니다. 이 클리브 우슨, 워싱턴 포스트 소속으로 백악관 출입 기자입니다. 클리브 우슨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제 트윗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9월 27일 오전 10시 39분, 이게 첫 트윗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9월 29일 목요일 한국 방문 때 DMZ를 방문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9월 29일 단 하루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 그 동선이 추적하기 아주 쉬운 것이죠.
그때로부터 13분 후, 그러니까 오전 10시 52분에 두 번째 트윗을 올립니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는 모두 발언에서 이거를 공개해버렸다. 이때 쓴 표현이 이겁니다. 한덕수 브로크 더 뉴스. 우리는 브로크만 보면 됩니다. 브로크는 브레이크의 과거 시제가 되죠. 근데 이와 같은 때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브로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비밀을 터뜨리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안 좋은 소식을 이게 밖에 나가면 해리스에게 좋지 않은 안 좋은 소식을 알려버린다.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가 또 안 하기로 한 해서는 안 되는 이 금기를 깨뜨리다. 폭로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고장내다, 깨어 부수다, 약속을 어기다, 뭐 엠바고 같은 게 있다면 어기다 이렇게 되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간다고 했던 그 트윗 이후 15분 후인 오전 10시 54분 백악관에서 스크램블드 2라고 한 트윗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DMZ에 간다는 성명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악관이 스크램블드 된 상태다. 스크램블드는 잘 알고 있죠? 계란을 깨놓고 막 저어서 난장판을 만든 그게 스크램블드 에그입니다. 이 스크램블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허둥지둥 간신히 해내다. 그렇게 하느라고 백악관이 뒤죽박죽이 되다. 심지어 항공기를 긴급 이륙시키다. 지금 성명서를 성명문 발표를 긴급 이륙시키듯이 그렇게 해치웠다. 평온이 깨진 겁니다. 백악관을 스크램블드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런가 하면 백악관 쪽에서는 백악관에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다수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하여튼 그 한덕수 총리가 이걸 밝힌 이후에 백악관 정례 브리핑이 있는데 이 날짜는 한국과 미국의 그 시차 때문에 그렇게 안 따져도 될 겁니다. 정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지만 그래도 DMZ 방문 등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에 변경은 없다. DMZ에 못 가게 하려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덕수 총리는 DMZ 간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제 외신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간다. 이런 브리핑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DMZ에 가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수만 명의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할 거다. 미사일 계속 쏴도 간다. 우리는 한국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떠나던 그 무렵에 북한은 또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죠.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구설에 오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욕설을 해갖고 사고를 치고 돌아올 때 비행기가 이륙도 하기 전에 갑자기 북한이 SLBM을 쏠 거다. 그 정보를 우리 군에서 찾아냈다, 확인했다. 대통령도 확인했다. 이러면서 그 안보 위기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SLBM이 아니고 SRBM을 발사했죠.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 방문하고 연결 지어가면서 몇 차례 발사를 했고, 국내 언론들은 한미연합 훈련을 해서 그렇다, 해리스가 와서 그렇다, 또 핵 잠수함이 와서 그 핵 항공모함인가 그게 와서 그렇다. 완전히 그 북한 시각으로 이런 뉴스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런 브로크 더 뉴스, 이거는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의미는 이것도 밝혀놨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은 강력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면으로 북한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그래 지금도 전쟁이 가능하다. 전쟁의 직면에 있다. 이런 소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것은 너희 한국이다.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북한은 너희를 겨냥하고 있다. 그 신호를 계속 줘도 우리는 절대 북한 미사일은 우리를 맞추지 못한다는 문재인과 윤석열의 그 이상한 미신, 그게 이제 콧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이런 그 경고를. 그런데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나란히 서서 싸우겠다 하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는 거다. 그 의미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문으로 무슨 뜻을 썼느냐, 이 약속을 강조한다 하는 거를 미국이 이미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라고 한 약정 밑에 빨간 줄을 한 번 더 쫙 긋는 거다.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는 거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이런 브리핑을 한 것이죠. 9월 23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DMZ 방문 일정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일정에서 이 비무장지대 방문 일정은 비공개로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그걸 최초로 터뜨린 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AP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비밀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그 공표, 브로크 뒤에 해리스 부통령과 동행했던 백악관 관리들이 당황해하면서 서둘러 일정을 확인해 줬다. 이게 그냥 확인이 아니고 백악관 성명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 계획을 언급한 것을 놓고 미국 정부가 난처한 반응을 보였다. 9월 27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DMZ 방문과 관련해서는 통상 여러 이유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로컬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덕수 총리의 언급 이후에 부랴부랴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계획을 알렸다. 그 앞에 소개한 백악관 출입 기자의 트윗, 그 내용을 같이 그 내용을 실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그 세 번째 미국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제20대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 홈페이지,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얼굴을 가린 사건, 이것은 리마연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아무튼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 역시 미국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이 오늘 어떤 귀빈이 온다더라,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열어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오피셜하게 보여주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대통령의 중요 뉴스, 그거는 제20대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온 날 태극기와 성조기를 걸어놓은 사진을 두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얼굴을 굳이 큼지막한 팝업창으로 가려놓는 거, 이거는 단순한 홈페이지 실력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실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UN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아주 기세 좋게 전 세계를 이끌겠다, 우리가 그 힘을 거기 나눠주겠다, EU도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실력이 그렇다, 이게 사실일 수 있는데 이것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지적을 해도 시정되지 않고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기보다 일관된 용궁의 노선이다, 정치적 입장이다,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20대 대통령실에서 해리스 얼굴 꼴 보기 싫어서 그 큰 팝업창으로 가려놨다. 역시 미국의 얼굴에 침 뱉은 네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실증적으로 반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깔아놓은 포석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안보 면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상군을 줄인다. 이게 전시 작전권을 회수한 것이다.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캡슐 통일,
지난번에 리마연에서 방송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세계를 속이자. 그래서 캡슐 통일을 해서 김정은이를 전력을 다해서 돕자. 리마연으로서는 태영호 의원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이를 위한 발언을 미국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걸 추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유엔사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남북이 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도 떠나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남침을 할 때 1차 방어를 우리 국군이 한다. 이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한미연합사가 쓸모 없어졌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깔아놓은 포석이고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에서는 하원 의장이 오고 미국 대통령이 오고 미국 부통령이 와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곧 남침하겠다는 북한 이제 대놓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 북한을 대적해서 미국은 우리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만에 4차례나 미국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반격이 두려워서 한국인의 입을 봉하고 한국인을 잡아 넣겠다고 하고 그리고 온갖 변명을 국회의원이며 누구며 나서서 정말 양심에 찔리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미군 빠이빠이를 하면서 저 밑에 대한해협에 가로로 선을 딱 긋고 미국, 일본의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이 중국에서 이야기했던 이 신냉전에서 중국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선입니다.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오락가락합니다. 미국하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김정은을 치지 않고 또 중국하고는 반드시 뭔가 뒤로 만나고 쑥닥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말은 소용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의 행동에서 과연 이 정부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의 통일 전략 이거를 태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법도 없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민주당에서도 앞에서 싸울 땐 싸우지만 암암리의 이 문재인의 통일 전략에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를 또 꺼냈는데 얼마 전에 어디하고 이런 국가기관은 지방으로 가라, 세종시로 가라. 이 국가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심드렁하게 너 저리 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재인의 통일 전략을 실행하는데 그저 그게 원래 가는 길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두려운 것이죠. 국민의 반대도 없고 여당이 이 짓을 하니까 야당이 문재인의 통일 전략을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1인이 이끌고 가는 전제국하고 똑같다.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은 8일 만에 미국의 얼굴에 4차례나 침을 뱉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 중에 상당수는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지지 않았다. 뉴스가 선별적이다. 뉴스가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어떻든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보여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가 했던 것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반드시 대통령 본인이 규탄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